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뒤에는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원곤 한돈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건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순방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은 뭐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이익이 동아시아에 있고, 예. 또 현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심각한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미중 관계 이런 것이 가장, 그러니까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어떤 부분의 이익이 바로 이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예. 자기 이익을 건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죠. 예.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뭐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신도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하나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통상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1일 날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한국, 중국, 일본 순방에 목표는 두 개다. 하나는 통상 무역이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취임 후 첫 방한입니다. 1박 2일 동안 방한을 하게 되는데 방한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첫 일정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방문입니다. 평택 기지를 가장 먼저 찾는 이유가 있겠죠? 예, 사실 그 평택 기지는 원래 그 미공 공군이 사용하던 그 비행장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분리 이전하게 되죠. 거기 예. 이제 우리가 거의 뭐 90% 이상의 지원을 해서 그걸 건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주한미군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보고 싶을 거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와서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더 내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라는 예.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를 방문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봅니다. 아무래도 미군들 앞에서도 연설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그 연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 왜 연설 지금 과정도 보면은 이 외에 이제 국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죠. 그 다음 날. 예. 국회 연설이라는 것은 사실 프롬프터를 갖고 이미 만들어진 연설물을 읽는 건데, 험프리스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당연히 군사기지를 방문한 거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에 대한 대북 억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거기서 더 넘어서서 화염과 분노 같은 사실은 상당히 좀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당초에 DMZ 방문 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방문에서는 빠졌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DMZ를 가는 것이 조금 더 이 평택 기지보다는 낫지 않을까. 만약 둘 다 가면 좋지만 둘 중에 예. 한 곳을 선택하라면 DMZ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DMZ는 뭐 사실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했을 때 대부분 방문을 했었고요. 예. 가장 강력한 상징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억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장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방문이고, 또 한국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DMZ 같은 곳을 가보면 이 북한과 한국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평택을 제가 딱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이것이 예. 사실 우리가 만들어준 92% 이상의 우리 비용이 들어갔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은 대중 견제용 그 기지이기도 하거든요. 그 예.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 최대 규모고, 중국에서는 평택 기지를 자신들의 턱을 겨누는 비수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가 굉장히 좀 절제된 그런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강경한 메시지만 날릴 것이다라고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캠프 험프리에서 그런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북한 정세를 보면은 일단 김정은이가 뭐 숨고르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발 좀 움츠리고 있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주 초강경 무력 시위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강경한 압박에 조금 움츠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여기서 유화적인 메시지로 자, 네가 이제 나와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면은 예. 내가 충분하게 너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예. 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에는 네. 그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북핵 공조, 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상회담? 예, 뭐 정상회담은 사실은 안보 문제 측면에서만 보면요. 예. 아무래도 우리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겠죠. 예.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평화를 32번 외치는 것처럼 예.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 상황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예. 어떤 광범위한 옵션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중에는 분명히 군사적 옵션 문제도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죠. 지금 대북 군사 옵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군사 옵션이 의제가 된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뭐 YTN에서 특종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맥메스터 이 보좌관이 그 얘기를 했죠. 네. 이번에 주요 의제로 군사적인 옵션이 얘기될 것이다. 네.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무력 시위,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 그것도 군사적인 옵션이고요.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제 정말로 군사적인 옵션, 북한을 직접 타격하는 문제,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포함해서 의논이 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이 이미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플랜 A가 있지 않습니까? 플랜 A가 거의 실패하면 우리가 보통 플랜 B를 한다고 하는데 플랜 Z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만약에 북한이 고도화하는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와서는 그런 내용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양국 정상 간의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사적 옵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레인지 옵션의 선택이 무력 시위, 해상 봉쇄, 그다음에 선제 타격, 그다음에 예방 공격. 예방 공격은 이건 전쟁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무력 시위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양치는 목동과 늑대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무력 시위가 자꾸 잦아지면은 상대방이 그 무력 시위에서 겁을 안 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무력 시위가 많이 여러 번 반복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북한이 어떤 위협을 당한 거는 별로 없단 말이죠. 예. 저 무력 시위는 한국이 아니면 또 다 이제 주변국이 절대로 전쟁을 못하게 하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무력 시위나 해상 봉쇄는 더더군다나 동해는 가능하지만 서해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남은 거는 선제 타격인데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걸어놓는다든가 아니면 핵실험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데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 공장이 파악되는 대로 거기에다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는 구체적인 옵션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옵션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의 미국 어디에서 지금 그런 실제 훈련을 B2가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빈라덴 그 참수 작전처럼 네.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작전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작전 옵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네. 그 옵션들을 지금 북한에 적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연구가 돼 있을 거고 그 보따리가 한국에 와서 풀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외교적인 방법을 고려한 뒤에 예. 그게 안 되면은 예. 군사
옵션을 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아니죠. 이제 지금 북한이 대화를 안 나오니까 예.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안 나오니까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 나오도록.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게 사실은 군사적 예. 옵션이죠. 예. 그러면서도 백악관 측이 대북 단독 군사행동, 그러니까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코리아 패싱, 저는 거기 안에 미국이 한국과 사전에 상의 없이 단독으로 군사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한국과 미국이 동맹 체제고요. 그리고 군사력 운영도 지금 연합사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정말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그런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전시 상황에 있는 데프콘이 상승이 돼야 되고 워치콘도 예. 상승이 돼야 되고 한미 연합사가 혹시 있을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활용한다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메스터 보좌관도 아마 얘기를 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사전에 다 충분한 공조 하에서 예. 군사적인 선택이 운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백악관은 또 한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진 사드 합의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세 가지 노 원칙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사드 문제도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언급은 되겠지만 이미 이제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사드 문제가 핵심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 봅니다. 이제 그런 긴장 관계, 한중 관계 그런 긴장 관계가 해소된 거에 대해서 뭐 축하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면 되겠죠.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쓰리 노라는 것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드를 추가 추가 배치하지 배치 안 않겠다. 사실은 사드 추가 배치,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MD 체제 불편입, 한미일 동맹 이 세 개는요. 지금 북핵 문제 하나만 봐도 북핵 문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수단들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미국 동맹, 한미 동맹 속에서요. 근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보고 북핵 문제를 이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들을 다 내려놔라 이런 의미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뭐 협약을 맺거나 통보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약속은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죠. 예, 이거는 심각한 자주권의 침해입니다. 이거는 예. 스스로 자주권을 내려놓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핵심이 우리 군대, 우리가 자주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것을 중국에 우리 자주권을 내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한미 동맹 쪽에서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은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 철폐했으면 좋겠다. 예.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께서는 이 쓰리 노 정책 예, 뭐 일단은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그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예. 협약이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예.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브룩스 사령관도 뭐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드보다는 그건 페이트리엇 시스템을 이미 배치해놓고 그것을 네. 추가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려가 덜하고요. 문제는 저는 두 번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가 한미 연례 한보 협의회에서도 분명히 공동성명에도 포함이 된 것이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해서 상호 운영성을 증진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예. 6월 달에 열린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 후에도 공동성명에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운영하더라도 뭔가 협동해서 합력해서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중국이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한미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사 동맹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물론 군사 동맹까지로는 발전할 가능성이 저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보 협력 자체가
어떤 것이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고 동맹은 아니더라도 예. 그 부분들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뭐 앞으로 좀 잘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둘째 날이죠. 8일에는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에서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어떤 메시지를 국회 연설에서 보일까요? 네, 국회 연설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핵 위협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고 사실 우리 국민들도 북한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북한의 핵무기가 진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동맹 보호라고 봅니다. 예. 동맹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굳건하며 그리고 우리가 동맹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경한 메시지를 통해서 북핵 포기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런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시작은 사실 7월 29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나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검토하라라고 NSC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한 석 달 동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근데 저는 정부의 고민을 좀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북한한테 타격을 줄 만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벌써 5번이나 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한다라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마지막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됩니다. 네. 그것에 한국이 참여를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현 정부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든지 좀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정부의 성격상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네. 고민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상황에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것이 하나가 최대 압박을 같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한다라는 건데 거기에 네.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한국, 미국, 일본이 각각 독자 대북 제재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재안이 나오면 그 제재안을 갖고 그것이 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안보리 제재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섬유 수출 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미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안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것이 예. 최근에 2375에 포함이 됐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보가 필요치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그 금융 제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북한하고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2010년도 오이사 조치로 남북 관계의 경제 관계는 거의 단절이 됐고 예. 그다음에 하나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도 폐쇄됐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금융 제재 그 자체는 사실 별 그 효과는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밀무역이 중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바지락 같은 경우 뭐 중국 북한에서 나와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에서 갔다가 다시 예.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중개 무역들이 있습니다. 예. 또 만주로 갔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박원근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세컨다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예. 싶습니다. 끝으로 북한도 그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지켜볼 텐데 뭐 도발 같은 거는 하지 않겠죠, 이 기간 동안. 저는 도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이 아시아 방문이 처음에 일본으로 시작해서 한국을 거쳐서 결국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일본은 뭐 100% 지금 트럼프랑 같이 가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베 신조 이 일본 수상이 트럼프를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은 조금 그보다는 어쨌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고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어쨌든 제재를 하지만 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과 협력한 걸 갖고 중국한테 가서 봐라.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언제까지 네. 이런 좀
일종의 그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하자라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도발을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건연구인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